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이틀째에도 무더위가 전국을 달궜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이젠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 아니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기상청은 남은 연휴에도 평년보다 5도 내외로 높은 기온이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광주 시립묘지에 성묘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벌초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조상을 소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이 또 있기 때문에 일찍 하고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또 다른 성묘객들은 음식이 상할세라 서둘러 상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춥니다. 너무 뜨거워요, 진짜. 이런 저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일로 더운 것 같아요, 올해가. 오늘 전남 대부분 지역과 광주광역시, 충남 공주 등엔 폭염경보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전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 체감기온이 35도 넘게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9월 들어 공휴일 경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2시로 앞당긴 프로야구 현장에선 덥다는 관객들의 호소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에 나들이객들은 실내로 몰려들었습니다.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보름달 모양종이에 소원을 적으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핸드폰 보는 것보다 딱지치기가 더 재밌었어요. 이만!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저희 서울에서 광주까지 와서 원래는 야외로 가려고 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린이 문화원 오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남은 연휴 기간에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이례적인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에선 사중 추돌 뒤 차량에 불이 나 5명이 다쳤고 충북 제천에선 승용차와 화물차가 맞부딪혀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차현진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하게 일렁이는 화염은 차량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축동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이제 오늘 많으니까 차량들이 서행하는데 앞차를 이제 추돌하다 보니까 그때 뒤에서도 받고. 사고 직후 소형 SUV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 SUV로 옮겨 붙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소형 SUV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이 이어진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보니 뒤로 뿌연 연기와 함께 불꽃이 올라옵니다. 낮 2시 반쯤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차량 운전자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5터널에서 관광버스가 벽면을 들이받아 몽골인 1명을 포함해 탑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한가위 연휴가 찾아왔지만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 정뱅이 마을 주민들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언제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윤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 여름 밤새 쏟아진 폭우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정뱅이 마을. 2달이 지났지만 마을 입구엔 복구 작업을 하며 나온 쓰레기가 거의 사람 키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당은 집에 들이지 못한 가구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명절에 올 자녀와 손주를 위해 벽에 나무를 대는 등 하루 10시간씩 고치고 쓸고 닦았지만 하룻밤 묵어갈 방 한 칸 내주기 어렵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재롱도 많이 피우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좀 잠깐 동안 본다는 게 좀 길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성한 벽이 없을 정도로 구멍이 난 또 다른 집. 아무리 부를 때도 집이 마르지 않아 장판과 도배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창고를 개조해 급한 대로 몸 눕힐 곳을 마련했지만 자녀들이 오면 차례는 못 지내고 간단한 성묘만 할 계획입니다. 질 수는 없고 우선은 당장 고쳐 내가 들어가지. 복을 못하지 이제 어떻게 저걸 할 도리가 없어 고칠 도리가.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비닐하우스도 폭우에 주저앉아 지금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올 추석엔 자녀들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주는 일도 어렵습니다. 당초 오이를 재배했던 농가입니다. 지붕 철근이 무너져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올 여름 수해를 입은 이 마을에서 절반에 달하는 가구는 한가위를 맞기보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캠핑카족이 늘면서 공영 주차장이나 길가에 방치된 캠핑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에서 견인할 수 있고 중대형 캠핑카는 구입할 때부터 주차 장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경인 아라뱃길 부근 공영 주차장입니다. 얼마나 주차됐는지 모를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싹 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점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못 와요. 오랫동안 방치된 트레일러들 옆에는 풀이 성인 키만큼 자라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의 정조 효공원 공영주차장에도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모여 있습니다. 차량과 바닥 사이에 거미줄이 쳐질 정도로 오랫동안 주차된 걸로 보이는 차도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턴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는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도 바뀌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안 움직여야 되는데 뭐 10cm만 움직여도 그건 또 방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견인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기스가 났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중대형 캠핑카는 등록할 때 주차 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은 신고한 차고지 외에 방치해도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 캠핑카 4만 대 중 개인 소유 중대형 캠핑카나 트레일러는 64%에 이릅니다. 이에 온라인에선 실제로 주차하지 않을 테니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라는 식의 조언이 오가기도 합니다. 요즘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차 청구 높이도 안 나오고 그 진입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상 주차장에 될 수 있어도 이제 주차 칸이 좁다 보니까 그나마 증명 의무가 생긴 2020년 3월 이전에 등록된 16,000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 중고로 사고 팔아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 차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차고지 허위 증명이나 캠핑 차량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개인 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를 규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캠핑카 전용 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갈등을 해소할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미국 MZ세대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코코넛 밈이 유행하며 해리스의 상징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유의 유쾌한 접근법으로 밈 정치 돌풍을 일으킨 주역들은 25세 이하로만 꾸려진 일종의 디지털 돌격대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합니다. 초 박빙판세에서 열린 미국 대선 TV 토론. 토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리스 부통령 공식 틱톡에 짧은 영상이 올라옵니다. I thought I was stronger than this, but obviously I'm not. I want to go home. 미국 인기 댄스 경연쇼에서 나온 밈을 얹어 약 100분 동안 이어진 토론을 단 6초로 평가한 겁니다. 조회수는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25살 이하 Z세대 직원 5명이 운영하는 틱톡 팀 작품입니다. 과거 캠프에서 SNS 한 줄 작성하는데 초안 10개를 썼던 것과 달리 이들은 전권을 갖고 기획부터 게시까지 약 30분 만에 끝냅니다. 틱톡 팀을 비롯한 Z세대 디지털 신속 대응팀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넘겨받자마자 화제를 모았습니다. 가장 핫한 밈을
곧바로 가져와 써먹은 건데 SNS 반응은 폭발했지만 기성 정치권과 언론은 그 맥락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Who are not in the know the way I am, that is a cool thing. It has a color, and Kamala Harris has adopted that for whatever social media page that is. 철저히 요즘 세대 문법을 따르면서 현대 정치에서 가장 독창적인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해리스 측 틱톡 조회수가 트럼프 캠프보다 1억 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뜨거운 반응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합주에서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MZ세대 표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